스트레스 몰랑몰랑. 당신의 스트레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레스 몰랑몰랑 수영입니다. 저는 은지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들 접수 많이들 해주셨나요? 다행히도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문의도 많이 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쉽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앞으로 꾸준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몰랑몰랑 스몰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저희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일단 보통 제가 질문을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나의 스트레스의 반응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인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육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간략하게 적어주셨는데 네. 남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점. 이게 약간 대인관계와 연결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새 SNS 계정과 관련해서도 네네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그래서 나눠볼까 해서 가져오셨군요. 네,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점수를 2점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5점까지 이제 매우 힘들다로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분의 스트레스 수치는 단계로 치면 굉장히 낮은 수치긴 편이겠죠? 하죠. 네네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저는 이제 강도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냐로 사실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일상생활이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크게 없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자신이 느끼는 점수다. 맞아요. 그죠? 주관적인 점수죠. 주관적으로 봤을 네. 때는 나의 이 스트레스는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그쵸. 라고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다음 질문이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맞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기는 하지만 이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청소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잠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니, 부분들을 청소하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잠자기도 괜찮나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잠이라든지 일상생활에 건강적인 측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잠으로 회피를 하세요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수면 규칙을 지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데까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맞아요. 장치일 수가 있겠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유튜브 보기는? 유튜브 보기는 우리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도파민 중독 요새 이런 얘기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다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결책을 만든다든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그렇게 때는 해소될 것 같으면 벌써 스트레스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유흥으로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아주 작은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좋습니다. 네네.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책감 없이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이런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나의 스트레스가 나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맞습니다. 되게 독특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 원인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다. 네. 그럼 이 일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 일을 그럼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나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쭤보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까 점수도 조금 낮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나의 스트레스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낮은 점수를 줄 만큼 무시할 만한 걸 인지는 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들 좀 이런 형태로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맞아요. 커지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유튜브 보는 게 건강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한은 그 아. 순간의 유흥을 즐기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유흥이라는 단어가 약간 전문 용어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유흥으로 네. 하라니까 약간 여러 가지 유흥이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순간의 유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과 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전문가랑 함께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전문가로서 조금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지인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문가한테는 어떤 게 묻고 싶을까? 혹은 친구랑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사실 내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그리고 그 흔히 하잖아요. 내 친구가 친한 그쵸. 친구가 이랬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겠죠. 맞아요. 이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이제 치부를 드러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껄끄럽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반대 성향이라서 저는 솔직하게 좀 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뭐 이러면 당연히 친구랑 이야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대답을 보니까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고 우리 DJ 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사회적인 소통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잘 풀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는 아주 네. 건강한 C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인과는 사실 딱히 논의할 게 없다.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전문가한테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자존감.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남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 점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약간 통하고 네. 이분의 약간 포인트 아닐까? 키워드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 이런 SNS가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열등감, 피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버리고 이게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단점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죠. 이 자존감이란 게 사실 뭘까요? 자존감. 뭘까요? 존재감? 나의 존재?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 나의 가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존감은 자존중감의 준말이에요. 자기 존중이군요. 맞아요. 자아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존감, 자존중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가치를 논하자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내가 이게 나를 실제하는 가치가 아니라 맞아요.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고 믿는 순간에 그게 그냥 완성되어 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뇌에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을 쓰고 계셨는데 아까 네? 청소하기. 네네, 청소하죠. 청소하기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결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표가 나죠. 맞아요. 비포 애프터 완전.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쉽게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나의 유능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럼으로써 내 목적을 달성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열등감이 생겼을 때 집을 청소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SNS를 보다가 하루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묵고 있는 인스타를 보고 있다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그렇죠. 방 청소를 내가 시작해야 할 수 되는 있는 거야.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로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DJ님의 목표는 뭘까요? 저의 목표요? 지금의 단기적인 목표나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인 목표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훨씬 건강한 방식인 거예요. 목표를 가지는 게 목표를 크게 가지지 않는 거. 놀래라. 난 지금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큰 목표나 이상향이 너무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패도 그렇죠. 많을 거고요. 근데 그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 우리 쉽게는 오늘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빨리 녹음 끝내고 시원한 하이볼 한잔 하러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이볼을 먹을 때 행복감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벌써 다 이뤘어요. 약간의 그 치트 약간 스킬이다, 그죠? 맞아요. 이걸 큰 목표를 이루기 힘든 큰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자존감의 붕괴보다는 맞아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룸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업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네.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존감을 높이려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라. 맞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청소나 운동 같은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두드러지게 그렇죠. 내 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동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당장에 몸짱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닌 바디 거죠. 프로필 찍어야지. 약간. 목표를 그렇게 가면 또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게 그렇죠.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냥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체력 정도로 만들겠다. 내가 지금 3층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한 5층 올라가는데 좀 건강하게 헉헉거리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같은 목표도 굉장히 좋고요. 심플하게 잡아라. 맞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계속 세우는 연습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멀리 있는 건 아니네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엄청 간단하고 간편한데 맞아요.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우리는 일단 쉽고 편안한 걸 선호해요.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누워 있고 싶고.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죠. 누구나 그걸 더 선호하게 돼 있고 그게 경제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뤘을 때 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학습이고 훈련이 돼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유튜브를 보거나 그다음에 하이볼을 마시러 가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든 지나치지 않음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기까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약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몰랑몰랑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영이었고요. 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